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여야 의원님들 몸싸움 가끔 하시죠. 안 하면 지금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네. 그런데 의붕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들어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잡혀가겠죠. 몸싸움하는 거 금지돼 있습니다. 아니 소린 지르지 않습니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아니 소린 지르시던데요. 그럼 제가 들어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난장판 퇴장당할 수 되겠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의원님 질문이 그렇게 적절하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분들이 선거 때는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당선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국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죠. 그 최민희 의원은 남이 자기 보고서 갑질한 말을 한 거 가지고 욕이라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열정입니까? 갑질인가 표현했습니다. 지금 비웃기까지 합니다. 아니 진짜 지금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최수진 위원께서 사과를 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정지하겠습니다. 막상 본인은 이준석 방통위원장한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잠깐만요. 뇌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 사과할 구조가 일이 아닙니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다음으로 저의 뇌 구조에는 이정학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남이 나한테 갑질하는 거는 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구한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하는 건 하도 드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을 한다면 아마 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가만히 안 있겠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죠. 그런 말도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현재 그 이른바 진보 좌파라는 분들은 마인드 자체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해요. 뭐 아닌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많은 대한민국 좌파라는 분들은 내 인권은 중요하고 지켜야 되고 남의 인권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건 전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많은 매체들이 이게 사장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동원해가지고 마구 흠집을 낼 거거든요. 공격을 할 거거든요. 아마 한 달이면은 그 새로운 사장, 새로운 MC 사장은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우리끼리 한 얘기가 이순신 장군이 MBC 차장으로 오셔도 아마 한 달만 지나면 원균처럼 보일 겁니다. 정상화를 시키는 건데 그렇죠. 거기 개혁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 정도면 지금 그 바라보시는 MBC는 굉장히 많이 좀 병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회가 오시면 도전하실 건가요? 그 더 훌륭하신 더 적임자가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강민입니다. 국감 뒤풀이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을 또 무슨 모셔가지고 말씀을요? 항상 그 국회에서 그 결기 있는 모습으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그 하는 회의 안에서 정말 꽃처럼 보석처럼 이렇게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 하시는 분으로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저희 그 오정환 위원장님 나오면 저희 그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투쟁하라는 격려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국회 그 참고인으로 자주 출석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동안 그 느꼈던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제가 국회에 그 회의 때 출석을 한 거는 뭐 참고인으로 갔지만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7월에 했었나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할 때도 이제 여러 차례 그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지상이나 그 TV를 통해서 바라보던 그 국회 모습하고 또 실제 그 이제 그 증인석 뒤에 앉아가지고 열 몇 시간 동안 지켜보는 국회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더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뭐 가까이서 본 만큼 실망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횡포를 물릴 수가 있을까? 저런 좀 국민들이 기대하던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예.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저분들이 선거 때는 예. 국민의 공복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인데 예. 당선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국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죠. 되게 처참한 그런 환경을 보신 거네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 이혜민 조국 혁신당 의원이 예.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예. 그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그 사과문을 띄워놓고 읽으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그 이혜민 의원이라는 예, 사람이 예. 있나요? 예.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과문이라는 게 예. 남이 쓴 사과문, 그것도 예. 챗 GPT, 즉 기계가 쓴 사과문을 띄워놓고 읽으라고 강요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상식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걸 좀 영상으로 한번 예, 한번 들어보시죠. 보실까요? 예. 슬라이드 바꿔주시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과문입니다. 이 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사과하신다고 저는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는 말이 저의 언어로 사과드렸습니다. 통하려면은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책임을 언어로 통감한다고 제 하셨고 마음을 담아서 책임을 유가족께 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질문하면 거기에 예, 아니요만 대답을 하세요.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으니까. 없습니다.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고요.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챗 GPT가 작성했습니다. 기계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습니까? 저는 못 읽겠습니까? 제 예, 아니요로 진심을 답을 담아서 하십시오. 사과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요로. 읽을 수 예, 있습니까? 아니요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하네 이게. 헌법에는요,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 효력을 가진 규범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방송사가 그 방송 심의 규정을 어겨가지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을 때 그 제재 종류 중에 하나로 사과문 게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청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를 하는 건데 그 문장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방송사가 그 해당 시간에 방송해야 됐거든요. 나중에 그게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 누구나 자기 인격권이 있고 스스로 의사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사과를 강제한다는 건 이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십몇 년 뒤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게 그 반대의 모습이 보여진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인석 뒤에 앉아가지고 지켜보는데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봇이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말이죠. 그런 거의 시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 보시면 이혜민 의원이 이진숙 의원이 본인이 쓴 사과문이 아닌데 내가 읽을 수 없다. 내 본인의 의사대로 사과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강요를 하던데 그게 너무 이상한 그분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 그 무슨 전산과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구글 이런 데서 뭐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IT 전문가라 아마 당이 영입을 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국민들한테 보인 모습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기술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오시범을 보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하여튼 시대에 역행하고 인권에 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셨고요. 뭐 그런 모습들은 뭐 꼭 이혜민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한테도 많이 나타났죠. 그렇군요. 근데 이 이혜민 의원이 속한 당이 조국 혁신당인데 혁신을 해야 되는데요. 피부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혁신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참고인으로 나가서 의자에 열몇 시간씩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지켜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겪은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입장이고요. 예. 증인으로 나선 분들은 그 증언을 거부하거나 예. 위증을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큰 처벌을 받는다는 예, 예, 그런 이제 뭐, 법적인 제약이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한 정도의 예. 발언들이 오갔죠. 그러니까 그분들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많으셨는데 예. 그 요즘 공무원들은요, 그 아주 옛날에는 예. 그 대민 업무를 만든 부서가 그 선호부서였고,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승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서가 선호부서였는데, 예. 요즘 공무원분들은 예. 국회에 안 불려가는 부서가 선호부서랍니다. 아, 거의 그 정-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회에 대한 그 신뢰가 그 전에 그러니까 과방위에서만 벌써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예, 그 쓰러졌죠. 회의 중에 예. 절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진숙 위원장 그 인사청문회 때는 방통위 간부 한 분이 기자를 했고, 예.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는 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또 한번 물론 감기 몸살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자를 했거든요. 예. 이게 참 국회가 인권의 보루,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기절시키는 기관이 됐다는 게 예. 참 참담한 일이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예. 뭐 저는 수치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예,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세 번째 국회에 출석을 하니까 이미 그동안 누가 뭐 준비를 좀 한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증인도 아닌 저를 세워놓고서 예. 뭐 너 몇 년 전에 뭐 뭐년 뭘 무엇이 이렇게 얘기했지 하고 막 들이대는데 예. 하여튼 좀 황당했죠. 뭐 제가 무슨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나선 것도 아닌데. 아니, 단순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격을 아, 예, 예. 그 갑자기 저를 세워놓고 아마 최민희 위원장이었을 거예요. 예. 그 무슨 녹음을 하나 틀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2016년인가? 뭐 그때 그 제가 보도국 부국장이었을 예. 때 그러니까 노사 단체 협상에 들어갔었는데 예. 그때 그 언론노조 측에서 이걸 이제 몰래 녹음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걸 이제 8년간이나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준 거예요. 아. 예,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 시사 포커스 영상을 다시 이제 플레이를 해보니까 아,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라 한들 기자가 고시 패스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입사한 순간부터 장원 급제한 줄 알고 2012년 파업 전에 정말 눈 뜨고 목불인견이라고 많이 봤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뭐 다는 아닙니다만 네. 일부 이제 MBC 기자들 같은 경우가 MBC에 입사한 걸 음. 굉장히 출세한 줄 알아요. 그리고 좋게 말하면 자부심, 나쁘게 말하면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파 정부 때 입사했던 경력 기자들을 예. 좀 심하게 말하자면 무슨 벌레 취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박해하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같은 기자로서 동등하게 대해야지 그 어떤 입사 시기에 따라서 뭐 서로 다른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사 방법이죠. 공채 기자는 우월하고 경력 기자는 좀 덜하다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스펙으로 보자면 예. 그 공채 기자들 별거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기자라는 게 예. 뭐 우리 강채양님도 기자고 저도 기자입니다만 예. 뭐 이렇게 고시 공부하고 뭐 의사 시험 보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공부하고 하는 직종은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죠. 성격이 맞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뭐랄까 그 사회에 대한 의무감과 봉사를 하겠다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내가 무슨 무슨 과거 급제한 것처럼 무슨 벼슬 딴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직종이거든요. 잘못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니, 어느 직종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특히 이제 저도 기자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특권 의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 가지고 참 그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역시 일부입니다만 예. 어떤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끼리 이제 대화하는 SNS에다가 예. 우파 정부 때 입사한 경력 기자들 뭐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그렇게까지 믹서기로 갈아서 4대강에 방류시켜야 한다 그런 말까지를 해요. 그게 인권을 지켜야 할 기자로서의 기본 도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인간성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MBC는 이른바 네. 주인 없는 회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주인의식, 자부심 대단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방향을 잡아서 그 회사의 논지에 관계없이 내가 생각한 건 그대로 방송을 해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도 좋아요. 예. 그런데 막상 언론 노조의 힘 앞에서는 굴복을 하고 예. 민주당의 어떤 이익에 추종을 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심지가 굳고 자의식이 강하다면은 그것도 거부를 해야죠. 예. 그런 이중성을 보인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내용이었고요. 아, 그게 이제 그냥 그 국회에서 그냥 녹음본이 아, 그러니까- 틀어진 건가요? 설명 없이? 그렇죠. 설명할 아. 기회도 안 줬죠. 그러니까 예. 대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예.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저를 이제 비판하려고 초점을 둔 거는 그 뒷부분인데 예. 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보도국 밖으로 전보된 사람들도 월급을 받는데 왜 쪼개놨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 흥분한 상태에서 말한 실언 맞습니다. 뭐 저기 올바른 네. 그 말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정권에 따라서 돌고 또 도는 게요. 예. 이번엔 제가 가서 예. 그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퇴직하기 전이니까 MBC 네.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2018년 이후에 MBC에서 그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 그 취재부서에서 좀 몰아내고 예. 기자인데 기자 일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숫자가 아직도 수십 명입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월급 안 받아요? 적게 받아요? 월급 똑같이 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같은 호봉 적용되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이 악순환을 예. MBC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MBC가 살아남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MBC가 국민의힘 편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어느 정당 편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파든 공정하고 공평하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식만 있으면 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최민희 위원장 발언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게 돈만 그 되게 어떤 배금주의 아마 성향을 당신도 띠는-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예. 우리 선도 조합원들 예. 지금 중에서 기자 60여 명 예. 아직도 거의 대부분 취재기에서 가보지도 못합니다. 정치부 사회부에 물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잠깐 서 있으라고 그러더니 월급 얼마 받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기본 호봉은 다 똑같죠. 네. 근데 왜 천대받는다고 그러세요?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이 민주화 활동할 때는 지금 민주주의랑 다른 거였나? 뭐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뭐 되게 옛날 사람이니까 또 지금 같이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죠. 예. 근데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 되게 뭐라 그래야지? 그 돈만 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 얘기가 나온 김에 예. 그 최민희 위원장 그 현장에서 봤을 때 회의 진행이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좀 독단적인 진행을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죠.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고 네. 뭐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 그것도 뭐 다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이 막 네. 결론을 내려요. 예.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임무일 텐데 예. 회의를 지배하고 당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그 10월 24일에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라는 단체가 낸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예, 발언을 예, 합니다. 예. 최민희 위원장이 전체 의원들 감사 시간의 20%를 독차지했다. 예. 전체 발언 시간 중에 예, 예. 비중이 그 정도였죠. 국회의원 수가 과방위 한 10몇 분 되시죠. 그리고 또 모니터단도 상임위원장의 열성적인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라고 예. 최수진 의원이 발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수진 의원의 주장이 아니고 네. 여기 보도자료, 시민단체 보도자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발끈 화를 내면서 팩트를 빙자해 욕을 한 것이라면서 최수진 의원 발언 등을 봉쇄를 해요. 정지시켜버립니다. 예, 그 강명일 위원장이 충분히 그 말씀. 아, 예, 예.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자, 그런데 그 최민희 의원은 남이 자기 보고서 갑질한 말을 한 거 가지고 욕을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막상 본인은 이준석 방통위원장한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어요. 예, 예, 맞죠. 예. 그런 그러니까 말을 이준석 했습니다. 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면 남이 나한테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되고 예. 내가 누구한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하는 건 해도 되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을 한다면 예. 아마 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가요? 가만히 안 아, 있겠죠. 맞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죠. 최민희 의원은 뭐 수틀리면 죽인다는 말을 쉽게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일반인들은 하면 안 되고 예. 국회의원은 남을 모욕해도 된다는 어떤 특권을 가진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돼지 좀 더 특별한 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예는 아래로 상민이 내려가지 않고 예. 법은 위로 양반에 올라가지 않는다. 예. 라는 말이 있었다거든요. 예, 예. 그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은 예. 꼭 개항 이전 조선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모든 특권을 철폐했는데 예. 그 특권을 가진 집단이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이 조선시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조선시대 동경을 민주당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도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현재 그 이른바 진보 좌파라는 분들은 예. 마인드 자체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해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진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아니, 붙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점을 한 거지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진 않죠. 아, 그랬나요? 예. 어쨌든 그리고 또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 그거 한번 보고 예. 와서 말씀하시죠. 예. 지금 포인트는 임신 사실을 알고 교육에 투입했느냐. 임신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교육 안내를 하고 교육을 받도록 안내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교육이 시작된 지 12일째 되던 날 당사자가 임신 사실을 인재개발부장에게 알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팩트고. 사실이 아닌 것과 포인트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임신한 직원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했다면 그건 임산부가 강요로 느낄 수 있겠다. 근데 자료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네요. 네. 이 최민희 위원장이 이 말을 할 때 현장에 계셨나요? 예, 그게 이게 이제 이 사건이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이제 MBC에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경력 기자를 파업을 하는 경력 기자를 영상 편집자로 강제 전직을 시키려고 교육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며칠 하다가 이 이제 여기자가 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그 강제로. 회사가 마음대로 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임신했는데 나 일 못하겠으니까 다른 데로 바꿔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근로기준법 74제에 보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의무사항이에요. 예. 이거에 따른 그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예. 그리고 며칠 만에 유산을 합니다. 태아가 죽어요. 예. 회사가 난리가 났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자는 다른 이제 부서로 옮겨지고 그때 이제 그 저희 노조에서 MBC 제3노조에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당시 최성호 사장이 예. 그 뭐 사실상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 마무리 된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때 가해자 예. 전직을 안 시켜준, 그러니까 근로 변경을 안 시켜준 그 팀장이 이 피해자의 팀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팀장, MBC의 팀장 자리가, 팀장 부장 자리가 막 100 몇십 개가 될 겁니다. 왜 하필 거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안영준 현 MBC 사장한테 저희 노조에서 항의를 했더니 예. 문제 없다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0월 24일에 마침 예.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길래 네. 그날 또 저도 저 참고인으로 이제 국감에 네. 나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둘을 좀 떼어놔 주세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네. 그랬더니 처음에는 최민희 위원장도 막 놀란 표정을 지면서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오늘 저게 좀 해결되는 모양이다. 네. 해결은요. 그 아까 봤던 동영상처럼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최민희식 팩트 체크인가요, 그게? 그렇죠. 네. 그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임산부인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이가 오다겠으니까 딴 데로 바꿔달라 옮겨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유산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은 뭐라고 하냐면 근로전환을 거절하기 10며칠 전에 이제 그 교육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 교육에 투입이 됐거든요. 네. 이 투입할 때 10며칠 전에 임신 사실을 몰랐으니까 이거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왜곡도 아닌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임산부도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위법의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게 정말 그 최민희 위원장이나 권태선 그 박무진 이사장이나 예. 다 아이를 낳아 키운 어머니셨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성보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른 입장을 보일 줄 알았거든요. 예.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새벽에 그 이제 회의장에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예. 뭐 도저히 이제 안 되겠길래 예. 뭐 저한테 바람 기회도 안 주니까요. 그냥 나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권태선 이사장이 완전히 뭐 기세 등등 웃음을 지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제가 조금 이제 그 머리를 숙이고 그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좀 떼어만 놔주세요. 분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언제 밥이나 같이 먹재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도무지 그 인권의식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참 의심스러운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럼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뭐 따로 시간을 뭐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밥이나 먹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머리에 먹는 거밖에 생각이 없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아닌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많은 대한민국 좌파라는 분들은 예. 내 인권은 중요하고 지켜야 되고 남의 인권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건 전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런 일부 좌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인권을 강조하지만 본인의 인권만 강조하는 부분이 많다.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중에 답변 기회를 많이 안 줬다고 하는데 답변 기회가 좀 봉쇄당한 경우도 좀 많았었는데 당시에 뭐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아까 예. 말씀드렸던 뭐 8년 전에 제가 이제 녹음. 단체 협상을 할 때 그 녹음을 예. 시체말로 따였죠. 예. 몰래 녹음을 예. 당한 이제 그 내용을 몇 번을 들었어요. 이제 저 과방위 군정감사장에서 그래놓고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발언 기회를 안 줘요. 틀기만 하고 예. 말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저게 뭐냐? 무슨 뜻이냐? 왜 저렇게 말했냐? 저게 옳으냐? 지금도 저렇게 생각하냐?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참고인으로 나갔는데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제 의견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가 저 말씀드리겠습니까? 했더니 들어가라고 그러길래 어떡합니까? 들어갔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녹음을 들으면서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회사에 지금 이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제 언론 노조가 제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이게 또 하나가 이제
법인카드 감사도 했었거든요. 2018년에. 예, 그건 꼭 그때- 하네요, 그 사람들은. 예, 예, 그러니까 그 네. 전임, 그러니까 안광한 그 김당현 사장 네. 때 이제 간부들이 법인카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도 원래 감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예. 사규 위반이에요. 예. 그걸 누가 갖다가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준 건데 예. 안영준 현 사장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 안영준 사장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이제 관심사지. 예. 자기가 예를 들어 올라간 다음에 누가 오는지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거는 현재 이제 그 헤게모니를 쥐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예. 이제 언론노조 후배들이 예. 그 이제 새로운 사장이 만약 오게 된다면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 미리 이제 흠집을 내리는 거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공격을 했고 저는 뭐 꼼짝 못하고 답도 못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뭐 흠집이 나든 상처를 입든 사실 저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답변도 안 듣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프레임을 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예. 본인들이 컨트롤한다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되네. 그걸 노렸겠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이제 이제 상처를 입히려면은 괜히 해명기까지 주면은 또 효과가 반감될 테니까. 근데 개의치 않는다는 게요. 예. 이제 앞으로 뭐 올 연말이 됐든 내년 봄이 됐든 이제 방송문화진흥위 이사들이 이제 드디어 교체가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현재 경영진의 공과에 대해 따져가지고 이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교체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 사장 경영진을 이제 선임을 할 텐데, 예. 저도 이제 그 감사하기도 그 후보 중에 하나로 올라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만약 새로운 MBC 사장이 된다면, 예. 그래서 이제 MBC를 개혁을 한다면, 예. 지금처럼 끔찍한 불공정 보도를 중단을 시키고, 예. 정말 새로운 사람들 혹은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할 때, 예. 그 순순히 넘어갈 수 있는 개혁 작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많은 매체들이 예. 그 특히 사장하고 그 몇 명, 특히 이제 사장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예.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동원해가지고 마구 흠집을 낼 거거든요. 공격을 할 거거든요. 아마 한 달이면은 예. 그 새로운 사장, 새로운 MC 사장은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우리끼리 한 얘기가 이순신 장군이 MBC 사장으로 오셔도 예. 아마 한 달만 지나면 원균처럼 보일 겁니다. MBC가 그 정도로 그 심하게 왜곡을 MBC 하나요? 내부도 물론 그렇고요. 지금 그 민주당이 MBC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방송통신료를 마비시킬 정도까지 그 하여튼 전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네, 좀 민주당과 함께.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예. 그래서 앞으로 새 MBC 사장이 된다면 MBC 개혁을 정말 원한다면은 예. 그 사장은 그 이후에 내가 다른 거 해야지, 어디 가야지, 국회의원이 돼야지 생각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못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든 자리를 만약에 제안 받으시거나 트라이할 기회가 오면 그렇게 분골쇄신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누군가는 해야죠. 그거를 뭐 아니 그럼 힘든 자리. 아니 뭐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예. 이제 이거예요. MBC 사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 무사할 수는 있어요. 네. 뒤에서 몰래 예. 타협을 하고 야합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 우파 정부 때 MBC 사장을 하시고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MBC 사장으로 와서 개혁을 시작도 못하고 무산시키는 건 막아야죠.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또 그게 될 수 있는 MBC 사장은 단순히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원래 MBC가 갖고 있는 본래 공영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MBC는 뭐 언론사지 않습니까? 네. 언론사의 목적은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들, 국민들한테 전달해 드린 건데 지금은 하고 싶은 특정 정파에 유리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단시키고 예, 예. 원리 기능으로 되돌려 놔야죠. 그게 개혁인데 그 작업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개혁이라기보다 정상화를 시키는 건데 그렇죠. 거기 개혁이란 말을 붙여야 될 정도면 지금 그 바라보시는 MBC는 굉장히 많이 좀 병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 믿기로 많은 MBC 직원들은 네. 지금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알고 있고 아, 그리고 욕먹는 것도 알아요. 내부에서도 알고 있나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는 얼마든지 올바른 뉴스를 할 의사는 있는데 네. 다만 두려울 뿐입니다. 그 공포를 극복하려면은 내가 바른 뉴스, 공정한 뉴스를 해서 네. 받는 공격, 픽박을 예. 대신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용기를 내겠죠. 그런데 사장이 니들이 알아서 해. 다 책임져. 난 몰라. 라고 떠넘긴다면은 예. 아무도 나서 싸울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힘든 만약에 그 기회가 오시면 도전하실 건가요? 더 훌륭하신 더 적임자가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예, 뭐 갑자기 죄송합니다. 너무 화제에서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국감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 예, 참고인 그 하실 때 기억나는 좀 그러니까 우리 그 민의를 대표하시는 그 대단하고 대단하신 그 의원 나리 분들이지만 이제 참고인으로 오랜 시간 보셨으니까 기억나는 질이 낮은 수준의 질문이나 뭐 국회의원 발언이 있다면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특정인을 거론할 것도 없이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는 예. 그렇게 빵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때 노이로제 걸려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대정성심당에서 예. 빵을 사 먹을 때 예. 개인 카드로 사 먹었냐, 법인 카드로 사 먹었냐가 예.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블로그 글을 봤더니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미리 그어놓은 게 아니냐 뭐 하는데 명색이 대전 MBC 사장이고 이진숙 위원장은 유명인이신데 예. 제과점 가가지고 미리 그어놓으면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뭐 상상도 참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고 하도 빵빵거리니까 예. 뭐 본인들은 이진숙 후보자를 공격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참 뒤에 앉아서 보는 제 눈에는 뭐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그 의원님들이 빵순이 빵시기로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이번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이게 명품백이냐 뭐 파우치냐를 가지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더라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가 만든 파우치가 맞죠. 앞부분을 얘기하면 명품백이 될 것이고 뒷부분을 얘기하면 파우치가 될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부르냐가 그렇게 KBS 경영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인지는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주종이 전도된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법인카드 그 문제를 민주당 의원이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안 그게 하더라고요. 말입니다. 네. 아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 가지고 샴푸를 산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샌드위치를 사다 놓으라고 또 한 것도 아닌데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방통위, 뭐 KBS 다 중요한 기관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과 규제, 통신 산업의 발전 방향과 이 정책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장을 검증을 하면서 그렇게 빵 얘기만 해도 되는 것인가? 참 나라가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근데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서로가 이제 바라보는 그 시점이 뭐가 중요한지 그게 다르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야 그냥 도대체 이분들이 뭘 사 먹나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각자 가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좀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주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저기, 네. 국회에서는 발언권을 안 주셔가지고 못 드렸던 말씀을 네. 우리 시사포커스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속 시원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고요. 시사포커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니 그 하시고 싶은 말 하셔야지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면도 많고 또 제가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강병일 위원장처럼 소리치고 퇴장당하는 게 나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게 앉아 있는 자체가 국민으로서 모멸감을 느낄 만한 저는 정말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답답하고 들고. 피곤하고 네. 그리고 막 속상하죠. 소리도 지르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가서 보니까 참고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흘을 그것도 막 자정 넘겨가면서까지 네, 그때 그 진짜, 질문을 받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큰 족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긴장을 하고 사흘을 버티는데 그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랄까 이진숙 위원장이 볼 때 그 편안하게 문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네.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하고 문답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된통 당하고 하는 시간은 네.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을 가다듬고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역할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희생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 본인의 그 어떤 이익도 챙기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희생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오종환 전 MBC 보도본부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그 오종환 그 전 보도본부장이 국회에서 하시고 싶은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은 최민희 위원장이 끊고 해서 막 하지 못한 말들을 오늘 좀 들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뭐 좀 보다 빨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